목요일 아침 이 시각 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는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이 독도와 관련한 옛 일본 지도와 문서 등 사료 71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17에서 18세기에 제작한 걸로 추정되는 마스시마 지도와 도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가문인 무라카와가 문서 등을 취득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마스시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마스시마 지도에 대해 섬의 형상 등 지리적 특징이 상세히 그려졌고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이 강치나 전복을 잡았던 기록이 담긴 걸로 전했습니다. 시마네현 측은 일본인이 예부터 다케시마에서 활동했던 걸 보여주는 1급 사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셔틀 외교를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과거사와 한반도 안보 현안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범죄 공조 등 민생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지방성장이란 의미까지 담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방점을 찍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환대 속에 두 정상은 가까운 이웃임을 과시하며 개인적 유대감을 한층 두텁게 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진 추가 환담까지 100여 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고 공동 언론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스캠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새로운 한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 교류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80여 년 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협력 합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이룬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강제징용이나 독도 문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대신 공동 대응이 가능한 문제부터 접점 찾기를 시도하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실용 외교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할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한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본궤도에 올리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이번 나라현 회담으로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 관계 60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방일 이틀째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떠나는 이 대통령의 차량 앞까지와 직접 배웅했고 이 과정에서 3차례나 석별의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우위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 호류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는 환한 웃음으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고대 한일 교류의 역사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두 정상은 호류지 주지스님의 안내에 따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등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일반인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 사건으로 훼손돼 엄격하게 관리되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직접 차량 앞까지 배웅했는데 열린 창문 속으로 다시 손을 맞잡는 등 두 정상은 아쉬움이 담긴 석별의 악수를 3차례나 나눴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방일의 성과로 두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꼽은 배경입니다. 두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도 공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던 이 대통령은 한국산 드럼과 드럼 스틱, 홍삼 등을 선물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장용 붓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 하셨습니다.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면서 제1동포들이 더 안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 결속을 과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강조해 중국을 견제하거나 협상력을 높일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돌로주의를 고려해 전략상 협력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독도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양국 간 온도차가 있었다며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경제안보 협력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경제안보 협력 추진이 중국에 의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経済安全保障の分野では戦略的で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協力を進めていくべく関係部局間で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아사히 신문도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강고한 관계를 국내외에 보이려는 생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교도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다음 달 다케시마의 날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니케이는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온다며 양국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매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온도차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라는 반면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요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또 양국 간 깊은 신뢰가 없다며 역사 문제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만큼 협력이 제한적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PTPP 가입 의사를 재차 밝혔다면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설명을 청취했다고 말했는데요. 오사카에서 성승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 양국이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일환으로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PTPP 가입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동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위 실장은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규제가 회담에서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공급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과도 공급망을 논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낸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검증은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 현안 중 가장 먼저 꺼낸 이슈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전한 두 정상의 회담 시간은 100여 분. 두 정상이 드럼을 매개로 합을 맞춘 별도 환담은 일본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환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다카이치 총리의 답방 장소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이 언급됐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